평생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어오셨죠? 그런데 그 믿음이 오히려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게 만드는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평생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어오셨죠?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하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배워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히려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화와 수면, 체내 염증의 관계를 연구해온 생활건강 박사 정혜성입니다. 저도 처음엔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모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싱겁게 먹어야 혈압도 낮아지고 건강해진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수천 명의 시니어를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고 염증이 쌓이면서 밤에 자꾸 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소금이 부족해서 밤에 깬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런데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몸은 적정량의 소금이 필요해요.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밤에 깨는 문제는 대부분 수분 균형과 관련이 있는데 이 수분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소금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평생 믿어온 건강 상식의 반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짠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밤을 바꾸는 단 200ml의 작은 습관이죠.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어떻게 밤새 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 처음 들으시죠? 끝까지 보시면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적인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하루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몇 해 전 제 아버지께서도 밤마다 두세 번씩 깨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건강을 정말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물은 일부러 피하셨고 김치도 물에 씻어서 드셨죠. 국물 요리는 아예 안 드시고 반찬도 싱겁게만 드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금을 줄이라고 하니까 정말 철저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마다 화장실을 다녀오셔야 했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피로가 가시지 않으셨고 얼굴빛도 안 좋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물의 질이구나. 아버지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셨어요. 하루에 물도 적당히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요. 그런데 그 수분이 몸에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을 붙잡아줄 미네랄, 특히 나트륨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제안을 드렸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아주 약간의 소금을 타서 드셔보시라고요. 손톱끝만큼, 정말 조금만요. 처음엔 아버지가 의심하셨어요.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으셨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적정량의 소금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너무 적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버지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시도해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뒤부터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아침 얼굴빛이 확 달라지셨어요. 다리에 쥐도 안 나고 낮에도 훨씬 활기차지셨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요. 이후 저는 이 방법을 이웃 어르신들께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 다리에 쥐가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꿔놓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밤소변과 염증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진실들이 여기 있습니다.
염증이 방광을 자극한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단순히 방광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방광이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만성 염증이 혈관을 따라 방광에 도달하면 방광신경이 과민해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금방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평소라면 참을 수 있는 양인데도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일본 나가사키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어요. 체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야간뇨 빈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염증 수치와 야간뇨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72세 김영호 님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밤마다 서너 번씩 깨셨어요. 그런데 식단을 조정하고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들이셨더니 염증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자극적인 음식보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극적인 음식은 염증을 더 악화시키거든요. 튀긴 음식, 매운 음식,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을 유발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염증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몸이 회복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요즘 몸 여기저기 뻣뻣하고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염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분 부족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피가 걸쭉해지는 거죠. 그러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피가 끈적하면 몸이 이걸 희석시키려고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요. 역설적이죠? 물이 부족한데 소변은 더 자주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럽 비뇨기학회 논문을 보면 정말 명확해요. 수분 섭취량이 적은 사람은 밤 소변이 훨씬 잦았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수분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자주 깬다는 거예요. 68세 오현숙 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이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저녁부터 물을 아예 안 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시는 거예요. 제가 습관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저녁에도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시라고요. 그랬더니 숙면 시간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드세요.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면 위장이 부담될 수 있으니 잠들기 1시간 전이 적당해요. 혹시 여러분은 밤에 화장실이 두려워서 물을 아예 안 마시고 주무시나요? 그게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금의 역할이 수분 유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소금 속의 나트륨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팎에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있어요. 이 균형이 맞아야 수분이 세포에 제대로 머물러요.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수분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나가사키 대학 연구팀의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한 그룹은 야간뇨가 확실히 줄었다고 해요. 적정량이라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적당해야 해요. 75세 이정자님은 건강을 위해 싱겁게만 먹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국물도 안 드시고 김치도 물에 씻어 드시고 소금은 거의 안 쓰셨죠. 그런데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시는 거예요. 다리에 쥐도 자주 나고 어지럽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소금물 한 잔을 권해드렸어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1000이렴 1g 이하를 넣어서 드시라고요. 손톱끝만큼 정말 조금만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다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반드시 오전에 혈압을 측정해 보시고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범위에서 실천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짠 음식을 멀리하면서도 밤에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소금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소금과 레몬의 시너지예요. 소금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레몬을 더하면 훨씬 좋아져요. 레몬 속의 칼륨이 나트륨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혈압 걱정도 덜하고 균형도 더 잘 맞춰져요. 그리고 레몬의 비타민C가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염증이 줄면 방광 자극도 줄어들고 밤에 덜 깨게 되는 거죠. 미국 영양학회 보고서를 보면 비타민C 섭취가 많은 사람은 야간뇨 증상이 확실히 적었다고 해요.
비타민C가 단순히 면역력만 높이는 게 아니라 염증도 줄여주는 거예요. 70세 정도윤님은 소금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드셨어요.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혈압도 안정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약간을 넣고 거기에 레몬즙 한 방울만 더해보세요. 생레몬을 짜서 넣으시면 제일 좋아요.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레몬 양을 줄이셔야 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레몬이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번째는 항이뇨 호르몬의 기능 저하예요.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르몬이 밤에는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밤에 소변이 적게 만들어져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더니 65세 이상 참가자의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젊은 층의 절반 이하였다고 해요. 절반 이하예요. 그러니까 밤에 소변이 2배로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69세 박인자님도 이런 문제를 겪으셨어요. 밤마다 3번씩 깨셔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분 보충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했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물을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이 호르몬 분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밤에 한 번도 깨지 않으신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려요. 일정한 시간대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대에 물을 드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해요. 규칙적이면 호르몬 분비도 정상화돼요. 다만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적당량이 중요해요. 요즘 밤에 2~3번 이상 깨신다면 혹시 수분 리듬이 깨진 건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 몸의 작은 균형이 깨질 때마다 밤소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균형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혈관이 가장 안정됩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하고 방광도 자극받아요. 그러면 오히려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부담스러워요. 미지근한 물이 딱 좋아요.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물 200ml가 적당해요.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온도면 돼요. 너무 정확하게 재실 필요는 없어요.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음미하듯이 드세요. 그러면 몸이 수분을 더 잘 흡수해요. 혹시 여러분은 냉수로만 갈증을 해소하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세요. 2번째는 좋은 소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소금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순수하게 나트륨과 염소만 있는 거죠. 그런데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 건조시킨 거라서 미네랄이 풍부해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몸에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일염을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하루 총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유지하셔야 해요. 잠전물에 넣는 소금은 정말 손톱만큼만 넣으세요. 1g도 안 되는 양이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낮 시간에 다른 음식으로 이미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셨다면 잠전 소금은 더 줄이셔야 해요. 집에 어떤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3번째는 레몬으로 염증을 완화하는 거예요. 레몬의 구연산은 염증 부산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여러 가지 부산물이 쌓이는데 구연산이 이걸 분해해서 배출하기 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염증 자체를 줄여주고요. 생레몬즙 2방울에서 3방울 정도만 넣으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시큼해서 드시기 힘들어요. 그리고 위산이 과다한 분들은 레몬을 조심하셔야 해요.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빼셔도 괜찮아요. 레몬 없이 소금물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평소에 과일 섭취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비타민C는 여러 과일에 들어있으니까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저녁 식단을 조정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밤중 소변 생성이 늘어나요. 특히 저녁에 고기를 많이 드시면 몸에서 분해하면서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이 노폐물을 배출하려고 소변이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 국물이나 짠찌개를 자제하세요. 국물 속 나트륨이 방광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적정량의 소금은 필요하지만 저녁 식사에서 과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돼요. 대신 따뜻한 채소나 죽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부담이 없어요. 요즘 저녁 메뉴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수면 전 근육을 이완하는 거예요. 근육이 긴장하면 혈액순환이 막혀서 염증이 악화돼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다리와 발가락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계시면 하체에 혈액이 고이거든요. 이걸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밤에 소변도 덜 만들어져요. 무리한 스트레칭은 금물이에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어요. 가볍게 주무르듯이 하시면 돼요.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주무르고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잠들기 전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수분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섭취해야 밤소변이 줄어들어요. 낮에 물을 안 마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대신 낮 시간대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적당히 마시는 게 좋아요. 오전에 2컵, 오후에 3컵, 잠전에 1컵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셔야 해요. 땀을 많이 흘리는 날은 더 마셔야 하고 추운 날은 조금 줄여도 돼요. 중요한 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마신 물의 양 기억나시나요? 내일부터 체크해 보세요.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작은 한 잔이 당신의 밤과 아침을 바꾸는 순간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3일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소금은 해롭다는 상식은 반만 맞았습니다. 너무 많은 소금은 분명히 문제예요. 혈압도 올리고 심장에도 부담을 줘요. 그런데 너무 적은 소금도 문제예요. 수분 불균형을 일으키고 염증을 키우고 밤소변을 악화시킵니다. 우리 몸은 균형이 필요해요. 적정량의 소금이 있어야 수분도 제대로 머물고 세포도 제대로 기능해요. 반대로 적정량의 소금과 레몬은 수분을 붙잡고 염증을 완화해서 몸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소금이 수분을 잡아주고 레몬이 염증을 줄여주고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조합이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밤에 푹 주무시게 됐거든요. 잘못된 상식은 불면의 원인이 되고 올바른 습관은 편안한 숙면의 시작이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계속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그리고 만성 염증이 쌓이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져요. 당뇨, 고혈압, 치매까지도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푹 자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아져요. 낮 시간을 훨씬 활기차게 보낼 수 있고 건강도 전체적으로 좋아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좋은 소금 약간, 그리고 레몬 한 조각만 더해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손톱만큼의 소금과 레몬즙 2방울이면 돼요. 물은 35도에서 40도로 미지근하게 200ml면 충분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시세요. 3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첫날부터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로 생긴 배뇨 문제를 근육 관리로 잡는 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방광 근육과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육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근육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미지근한 소금물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시면 더욱 좋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